채팅방 서버 만든 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기능 그리고 회원가입 기능 구현했습니다. 로그아웃 할 수 있고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반겨지는 모습이고요. 채팅방에 들어가서 채팅하는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채팅한 거는 이제 기록에 남아서 최근 30개의 데이터가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채팅을 하면 오른쪽에 새로운 채팅을 뜰 수 뜨고요. 지금 보면 아직 제가 만든 게 완벽하지 않아서 프론트 쪽에서는 구현하지 않는 기능이 많아서 일부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제 백엔드 위주로 개발했고요.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도 똑같은 채팅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채팅방이 아니면 방 삭제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제가 새로운 채팅방을 만들면 지금 인원수와 비밀번호 상태는 구현하지 않았고 방 제목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끔 구현했습니다. 방 생성해서 새로운 채팅방에 들어가서 채팅을 할 수 있고, 네, 로그인 되지 않으면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네, 바로 채팅이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새로운 채팅 네, 채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방일 경우 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방 삭제하면 이제 없어졌고요. 로그인되지 않은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다음같이 이제 채팅방을 구현했습니다. 일단 이걸 만들면서 아쉬웠던 점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프론트 쪽을 제가 많이 공부 못해가지고 또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저 필요한 프론트에 이제 필수적인 기능을 다 구현하지 못했어요. 보면 이렇게 메시지 안에 이제 테두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 구현하지 못했던 게 아쉽고, 그리고 처음에 초반 설계 과정부터 완벽하게 설계하지 못해가지고 약간 기술 설명서, 연세서가 없는 거죠. 이런 설계도 같은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내가 채팅방을 만드는 기능을 내가 까먹었네? 버튼 만들지 못했네? 프론트에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또 제가 그때 가서 프론트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이제 이렇게 방 버튼을 하나 만들든가 하다 보니까 이제 코드가 스파게티처럼 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쁘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자세하게, 그리고 필요한 것들 설계 잘 해서 만들 수 있으면 두 번째 프로젝트부터는 좀 잘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웹서버도 만드는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고, 다음 두 번째 만들게 될 건
필요한 기술들을 두 번째 만드는 거에 필요한 기술들을 먼저 합숙하는 용도로 만든 서버가 이러한 채팅방 서버입니다. 이제 기술 설명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내용들은 이제 다 여기 GitHub에 다 올려놨어요. 백엔드에서는 어떤 라이브러리 썼는지 다 써져 있고요. 스웨거를 이용해서 API 명시서를 작성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혼자 만들다 보니까 이런 API 명시서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 가보니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다가 말았어요. 이거는 일단 문서는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다 말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스웨거는 시도는 해봤지만 그래도 결국엔 구현을 못했고 노드본은 테스트 앱 개발 도구고 넌작스는 이제 뷰 엔진이에요. 개발이 지금 MVC 구조로 개발되었는데 이제 모델도 있고 뷰도 있고 컨트롤러 부분도 있어요. 로그인 기능을 컨트롤러에서 구현을 하면 이거를 라우터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라우터에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MVC 구조를 작성했고 뷰 엔진에 이제 넌적스를 사용했어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 넌적스를 사용했고 넌적스는 이제 저희 자바스크립트 노드JS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넌적스 엔진이에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버 쪽에서 HTML 파일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다 보내주면 이제 동적인 뷰 구성이 가능해지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넌적스나 버그 같은 라이브 뷰 엔진을 잘 안 쓰고 대신에 리액트 같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구성 가능한 그런 뷰 엔진을 많이 쓰죠. 저도 리액트를 이용해서 구성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리액트에 대한 기술 스택이 부족해서 구성하지 못했고 아마 두 번째부터는 리액트를 쓰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썼고 쿠키 파서는 쿠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컬러RC는 쓰려고 하다가 이건 쓰지 못했고 제스트 테스트인데 테스트는 이제 단위 테스트가 있고 좀 더 넓은 범위의 테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위 테스트,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 모델에서 이제 get 같이 이런 함수,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가져와 달라 요청해서 그걸 만들었으면 이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제스트 파일에서 이 db 모델에 불러와서 내가 이런 크레이트 호출할 건데 이걸 호출하면 어떤 값이 기대가 된다, 그런 거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뜨면 문제가 있는 거고 에러가 뜨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한 거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단위 테스트의 용도로 제스트를 썼고 더 넓은 범위의 테스트 용도도 쓸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아직 구현하지 않았어요. 네. 실제 개발에서는 가상의 사용자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켓 IO는 이제 저희가 4계층에서 정통계층 4계층에서 TCP, LTP를 이용해서 소켓 통신을 하잖아요. 소켓 통신은 이제 그런 4계층에 있는 통신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자가 API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TCP의 3&, SAKE 같은 거 다 구현되어 있고 간단하게 이벤트 형식으로 이렇게 소켓에 어떤 명령이 들어오면 함수를 실행하는 형식으로 이게 디자인적으로 보면 옵저버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 느낌이에요. 이런 이벤트가 들어오면 함수를 실행시키는 게, 그래서 이런 소켓 IO를 이런 식으로 썼고
웹소켓은 이제 웹소켓 프로토콜을 위해서 사용했고, 익스프레스 세션 사용하기 위해서 키 파서, 바디 파서는 포스트 요청을 매개변수 받기 위해서 사용했고, 패스포트 라이브러리는 좀 설명할 게 많은 게, 제가 이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면 이렇게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면 패스포트는 이제 로그인 기능에 관여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패스포트 안에 이제 로그인에 대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내가 카카오톡 로그인에서 쓸 건지 아니면 로컬 로그인, 그러니까 MySQL 같은 데 쓸 거냐, 그런 로그인 전략을 좀 더 미리 구현해 둔 게 패스포트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패스포트 라이브러리 사용하면 카카오 로그인 같은 거가 이미 다 내부에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서 편하게 쓸 수 있고, 개발자는. 그거 말고도 패스포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메모리를 아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포트 폴더에 들어가면, 일단 패스포트는 보통 일반 사용자는 로그인을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그 접속 요청,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그걸 리퀘스트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한 번 요청했던 한 번 요청했던 클라이언트를 두 번째에도 요청할 때 그 클라이언트를 식별할 수 있게끔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세션을 저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션에다가 이제 로그인 했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로그인 했을 경우 그 로그인 유저 정보, 그러니까 로그인 아이디나 패스워드, 그리고 그 외 간단한 정보들, 닉네임 같은 걸 저장할 텐데, 세션에다가 문제는 세션에다 그렇게 저장하면 결국 다 메모리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가 이제 막 동시 접속한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메모리의 낭비가 심해져요. 그래서 그러한 세션을 메모리상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하드에다 저장시킨 다음, 세션 내용을 하드에다 저장시킨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접속한 사용자가 다시 한번 요청을 보낼 때, 그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세션 정보를 가지고 그 세션에 있던 유저 정보 같은 것들 이제 들어와서 메모리에 다시 띄워주고, 요청이 끝나면 그걸 다시 하드에 저장해서 세션 정보가 이제 메모리에 없게끔, 그런 메모리 절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패스포트입니다. 패스포트는 되게 중요한 라이브러리고, 버그가 있어서 0.5 버전 사용했고, 저 같은 경우 카카오 기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비크립트는 이제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기 위해 사용했고, 그 익스프레스 SQL 세션은 그러니까 서버를 껐다 키면 세션 정보가 다 날아가잖아요. 관리하기, 이걸 개발할 때는 너무 불편해서 이 세션 정보를 다 DB에 저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서버가 껐다 켜도 이전의 세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개발이 좀 더 편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VC를 이용해서 개발했고요. 이 모델은 이제 DB에서 기능을 해줄 때,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SQL 인젝션 같이 이제 보안도로 위협되는 기능을 다 모델에서 좀 막아주는 역할을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컨트롤러는 이제 나눠서 개발했고, 채팅방 정보나 사용자 정보, 그리고 채팅했던 기록은 다 MySQL 있었어요. 물론 이제 채팅 기록 같은 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MySQL보다는 몽고DB 같이 NoSQL 쓰면서 더 관리가 편하고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 이제 NoSQL은 이제 좀 클러스터링 이용해서
만들면 좀 더 강하게 클러스터링 같은 거 이제 노에스크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스큐 같은 데서는 클러스터링 DB에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몽고DB에 쓰면 좀 더 좋을 텐데 일단 MySQL 개발했고요. 네, 기술 스택은 여기까지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 채팅방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제 첫 번째 웹 프로젝트로 만들면서 다음번에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서 미리 한번 써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좀 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겠고 설계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설계를 잘할 수 있게끔 구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참 알찬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된 게 사실 원래 이거 만든 것들 다 문서에 저장해서 기록에 남기려고 했는데 막상 이걸 문서에 남기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게 많은 거예요. 물론 일부 구현 만들면서 이제 어떤 걸 다 문서를 쓸 걸 다 만들긴 했는데 이드미도 만들고 근데 결국엔 이거 다시 다 개발하고 나서 다시 문서로 이제 개발한 내용들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고 시간도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뭐 밥 먹고 살 건 아닌데 그래서 계속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해서 녹화로 이제 기록을 남긴 걸로 대신 했습니다. 네. 이 어도비 SD 썼습니다. 감사합니다.